성민규 단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성민규 단장 지금 가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한 전력 강화 저희가 어제 잠시 다뤄드리긴 했습니다만 전 두산에서 뛰었던 이제 국혜성 선수를 또 영입을 했는데요. 이 국혜성 선수 지금 독립야구단에서 또 뛰고 있었고 네. 국혜성 선수 영입한 배경 장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스위치 히터로서 외야진 뎁스 강화와 대타 자원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국혜성 선수 어떤 선수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두산 팬들은 너무 잘 아실 거고 그 스위치 히터 양타고 외야수고 파워가 있고 데려다 주전으로 쓸래? 그러면 아마 다들 갸욱 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백업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그 사실 인천고 다닐 때는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고교 때 진짜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시카고 컵스가 실제로 계약도 했었고 컵스네 또 네. 성민규 단장님이 또 컵스 출신 좋아하시는데 네 하여튼 네. 계약을 했었고 이제 그때 이제 팔꿈치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네. 없던 일을 합시다 가돼서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신고 선수 지금 육성 선수라고 하죠. 그 들어가서 2012년도 정도 2012년에 일본 처음 무대를 밟았는데 네네. 수비는 잘 모르겠으나 빠딴 진퉁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렇죠. 2016년에 58경기 나와서 2할 7푼 8리 홈런도 4개 치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두산 외야가 네. 그런 금성철벽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전에는 더 사실 그랬잖아요. 박건호 선수도 네. 있고 뭐 이제 뭐 김재환 선수도 있고 정수빈 선수도 네. 있고 뭐 예전에 뭐 민병헌 선수도 네. 있었고 진짜 여기를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제4의 외야수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엄청 그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아마 2018년도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루에서 귀로 하다가 무릎이 틀어져가지고 맞아요, 네. 전방 십자인대인가 파열됐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아 그래.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데 결국 이제 실려서 병원에 갔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국트란이라 하시는데 국트란 맞아요. 양타에다가 잘 치고 그런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제 부상이 이게 팔꿈치도 뼈 조각 제거 수술을 2번인가 받았을 거예요. 네네. 한 번 받았는데 계속 아파서 갔더니 또 있더라 그래서 또 받고 아이고. 무릎 아프고 그리고 성남 맥파이스에서도 작년에 뭐 무릎이 안 좋았었던 걸로 알거든요. 올 초에 회복돼서 아마 경기 뛴 지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한 달 조금 넘었나? 그럴 텐데 이 부상만 아니면 이란 이프가 항상 붙어있는 선수긴 한데 건강할 때는 진짜 한 방에 있으니까 일정 이상 해주는 그런 선수죠. 롯데가 저는 잘 데려갔다고 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믿을 건 역시 두산산이라는 거 안민영님도 말씀하셨고 두산 출신 믿을만하지 두산산은 믿고 쓰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지금 두산 출신 선수들에 대한 또 믿음이 신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혜성 선수를 영입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롯데자이언츠 주전 외야수인 렉스 선수 그리고 이제 황성빈 선수도 동반 부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전력 공백으로 인한 요거를 이제 메울 수 있는 그런 영입이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롯데도 지금 당장 국혜성 선수가 롯데에 와서 자 내일부터 경기 나가 이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두산 팬들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국혜성 선수도 제4의 외야수 경쟁에서도 사실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는 프런트 라인에 있는 네네네. 선수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롯데 컨셉트는 확실하죠.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날 더워지면 부상자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뎁스는 쌓아놓고 보자. 이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뭐 연봉 5억 10억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라면 진짜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금 뭐 채팅창에도 황성빈 렉스가 조만간 돌아오는 걸로 알아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다. 안권수, 김민석, 윤동희 선수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김민석 선수나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신인 아니겠습니까? 네. 또 지금이야 뭐 물론 잘하고 있지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나균환 선수, 또 김진욱 선수, 뭐 안권수 선수 지금 이제 사실 아시안 게임에 갈 것으로 또 보이는 선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 선수들이 이제 아시안 게임 기간에 차출이 돼서 빠지면 그 자리를 또 이제 메우려고 여러 영입들을 또 해오는 게 아니냐. 9월이면은 대표팀 소집부터 시작하면 얼추 한 달이 없는데 9월 23일 날 아시안 게임 개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호가 뭐 당장 1일차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겠으나 23일부터 잡아도 대회 끝나면 10월 8일인가 그래요. 요 기간 오롯이 자리를 비운다고 해도
한 20일 없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진짜 마지막에 정규 시즌 마지막에 진짜 순위 싸움 치열할 텐데. 한 경기에 목숨 걸어야 될 시절에 쑥쑥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음. 누군가 올라오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봤을 때도 하여튼 쟁여놓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민규 단장이 올 시즌에 이제 국회성 선수 영입하기 전에 영입했었던 그 줍줍이라고 하죠. 네, 줍줍. 줍줍 네. 선수들 보겠습니다. 지금 KT 좌완 투수 심재민 선수 영입한 1대1 트레이드. 요거는 이제 좌완 불펜. 특히 이제 김진욱 선수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 김진욱 선수 만약 차찬됐을 때 이제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는 좌완 투수 심재민 선수. 그리고 올 시즌 전에는 김상수 선수 지금 너무 잘하고 너무 있죠. 잘하죠. 네. 네. 신정락 선수, 이 신정락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고 윤명준 선수도 있고 여기 이제 차우찬 선수도 지금 2군에서 선발 투수로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댓글에도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전력 보강을 계속한다는 건 서튼 감독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더 이상 핑계 대지 마라. 그냥 프런트는 프런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팬들께서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롯데는 지금 확실히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 대명제가 깔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FA 얼마를 썼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돈 들였으면 성적 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큰 벽돌들을, 그러니까 큰 돌들을 막 쌓아서 이렇게 담을 쌓아놨어요. 근데 구멍이 자꾸 보여. 여기는 이제 작은 걸 막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이제 어디서 뭐 데려 가져오는 사오든 줍든 네.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단단한 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도 당근마켓 효과를 톡톡히 보는 당근 자이언트 NC 다이너스팬님 말씀하셨고 여기저기 무빙님도 롯데 당근 온도 99.9도다. 성민규 단장이 이제 중고거래 굉장히 또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민규 단장의 행복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또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또 봤더니 지금 롯데 자이언츠 2군에도 외야 뎁스가 굉장히 얕은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외야수들 이제 두 명이 충돌해가지고 둘이 빠지니까 문경찬 선수가 또 우익수로 교체 출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있었다고 하니까 이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외야수 보강은 필요한 상황이었구나. 거기에 이제 국회성 선수도 너무나도 지금 절실하게 야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선수에게나 아니면 팀에게나 당장은 좀 필요한 그런 영입이 아니었나 싶고요. 성민규 단장 사실 지난 3년 동안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바꿔놓은 거 뭐 샴푸 말고 뭐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뭐 안치홍 위원님께서 하셨었던 게 또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올 시즌은 확실하게 좀 달라진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는 이런 말,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잘하고 있다고 봐요. 네네. 이게 소위 말해서 그 줍줍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공률을 높이려면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많이 하는 것도 방법이니까 올해 누구보다 많은 선수를 데려온 게 또 이 롯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민규 단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롯데 구단 혹은 그 상층에서 다 오케이 사인을 줬다는 말도 되거든요. 네네네. 뭔 소리냐면 자 김상수 선수한테 억대 연봉을 줬죠. 이건 다른 선수들 연봉 최저 연봉 5천만 원은 잡아도 4명이면 한 2, 3억 돈 되잖아요. 그렇죠. 2, 3억이 저 야구단에서 큰 돈은 아니겠으나 2, 3억 쓰려고 해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결제 받아야지. 그럼 이 선수들 데리고 다니면서 밑으로 깔린 돈 꽤 많아요. 용품 줘야지. 뭐 밥 먹여야지. 그리고 저기 없어도 되는 자리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선수 3명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그걸 4명 5명 막 들 것 같다. 그러면 윗단에서 그래 해. 성적만 내. 이 사인을 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위에서 오케이 사인 났으니까 단장 문신의 폭이 넓어진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구단이 전체적으로 라인 딱 기준을 세웠다고 봐야죠. 올해 성적을 내자. 올해는 반드시 내야 된다. 올해 성적을 내자. 그런 측면이라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장이 구단 눈치 안 보고 일을 하고 있다. 이거 먹고 좋은 거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장의 역량은 돈 타오는 것이다. 네. 이런 얘기 또 전에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민규 단장이 굉장히 또 지금 일 처리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오너 측 그러니까 VIP 쪽에서도 이제 승인이 떨어진 그런 거니까 올해는 반드시 롯데자이언츠도 좀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사랑님이 야구부장님 인터뷰에서 성당장 보고 다들 언제까지 리빌딩이냐 하는 질문에 프로세스에 맞게 윈나인 모드로 되기 전까지는 리툴링 모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다고. 모드가 여러 개가 있네요. 모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리비딜 리툴링 뭐 많죠. 많은데 지금 일단 당장 2023년 5월 23일 시점만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롯데가 리툴링이 어딨어. 우승이지. 이제 위로 보고 가야죠. 지금 3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야 일단 가을 가는 거고 최대한 높이 올라가서 시작하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누굴 가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지. 누구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지금도 더운데 6월 7월 되면 100% 부상 또 나와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건 쉽게 보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아까 말씀 외야도 지금 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쟁여 놓는 게 맞아요. 아 맞습니다. 이건 진짜 좀 배웠으면 하는 구단이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어딘지는 일단은 뭐 그리고 네. 또 한두 구단이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선수들 많이 영입을 해 놓고 또 이제 백업 플랜까지 뭐 플랜 B, 플랜 C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이제 선수 영입이 앞으로도 좀 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올 시즌에 몇 명을 더 데려오겠다 이거보다는 그 한 번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재미를 들이잖아요. 네. 크게 손해볼 게 없는 장사기 때문에 아하, 구단 입장에서는 아하. 그러면 그걸 뭐 누군가는 뭐 좀 나쁘게 표현해서 쓰레기통 짓어서 될 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너무 오바고 사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단에서 방출이 된 선수라면 예를 들어 투수라 치면 대충 1군 엔트리에 투수가 뭐 한 12명, 13명 되잖아요. 그러면 서브로 표처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 한 2-3명 잡고 그럼 A라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구단에 A라는 선수 나왔는데 투수야. 그러면 대충 팀에서 한 16, 17번째 정도 되는 투수라고 봐야겠죠. 그러겠죠. 네. 단순 계산하자면. 그럼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는 그 윗순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뎁스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럼 이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 우한 이승현 투수가 LG에서는 이 보호 선수로 묵지 않았던 그쵸, 투수인데 그쵸. 삼성에서는 필승조를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죠, 그죠? 구단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줍줍을 잘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 네. 지금 KT 남님께서도 기아는 이군 노래 부르지 말고 트레이드를 하든 영입을 하든 좀 선수층 늘리는 것부터 이 선수층이라는 게 이게 쭉 쌓아놓고 있다 보면은 그 중에 한두 선수들이 또 이렇게 두각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복권이라고 하더라도 복권을 여러 장 사면 당첨 확률이 또 높아지잖아요. 네. 근데 복권을 안 사면 당첨될 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롯데자이언츠의 이 보강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